자, 여러분 명상할 시간 되셨습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 저랑 마크 플라워의 기본적인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해보니까, 마크 플라워 해보니까 이렇더라, 뭐 이런 얘기들 많으시거든요. 저도 역시 오늘 실전적인 감각을 키우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예, 기대되시나요? 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막 플라워는 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38 가지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찾아냅니다. 이 감정들이야 우리가 많이 겪는 만성 통증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크 플라워는 단순히 마음을 좀 진정시키거나 편안하게 해 주는 뭐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아로마 세라피 같은 어떤 방법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통증 치료, 통증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효과도 아주 강력해서 이미 뭐 100 년도 넘은 세라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마크 플라워를 공명 분석하시는 분들이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아 통증이 여기서 기인했구나.'를 쪼끔은 눈치채실 수 있어서 고런 시간을 준비했어요. 잠깐 복습만 할게요. 이게 뭐냐 예를 들어 이 모든 우주는 인제 주파수, 파동으로 되어 있다. 이거 얘기 많이 들어서 인제 그런가 보다 하시죠? 실제로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조차도 이렇게 주파수가 있어서 가공식품이나 이런 것들은 아예 헤르츠가 없는 0 헤르츠 정보가 아예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신선한 음식이나 신선한 약초 같은 허브가 약초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은 진동수를 갖고 있어서 우리 몸이 굉장히 건강을 잃게 되면 주파수 그러니까 진동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정상적인 게 60 에서 뭐 63, 4 라고 하면 우리가 감기 걸리고 독감 걸리고 몸이 아프면 정말 52 헤르츠 정도 그리고 암에 걸리면 더 낮은 주파수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낮아진 파동수 그러니까 진동수는 아주 높은 파동수를 갖고 있는 물질에 의해서 거기에 공명을 시키면 극복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 그것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드린 바크 플라워 중에 하나거든요. 이 감정의 균형을 잘 유지하면 질환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걸 연구하신 박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진동값이 가장 높은 걸 찾았더니 뭐다? 꽃의 에센스가 가장 진동값이 크더라. 그래서 이 꽃들을 연구했더니 꽃마다 우리 몸을 좀 아프게 하는 감정과 연결돼 있는 진동의 정보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니까 치료의 도구가 되더라. 이게 정말 100 년도 넘은 정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로 이 파란색 어플이죠. 공명 분석하는 어플을 통해서 이 바커 플라워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쉬는 시간에 처음에 공명 분석 알려드린 리조넌스 우리 신체적인 신호값을 한번 읽어서 야 세포 단위의 생체 전기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나의 장기에 문제가 있는지 나는 몸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뭐 감정이나 정신적인 부분의 균형도 깨져 있는지 균형이 잡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신체적인 신호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리조넌스 분석도 한번 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크 플라워를 통해서 두 번째 감정적인 것도 따로 알아보곤 했거든요. 그래서 리조넌스 할 때는 모든 힐링 프로그램에서 검사를 했고요. 바크 플라워 할 때는 요렇게 바크 플라워 치료법을 선택해서 "한번 살펴보셔라. 한번 읽어 보셔라." 이렇게 지난 시간에 연달아서 강의를 해 드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두 가지 한 사람이 몸이 몸으로만 신체적인 어떤 문제만 갖고 있지 않고 늘 말씀드리지만 연결되어 있는 감정도 늘 연결돼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곤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든 것들을 한번 검사했을 때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풀어 볼게요. 자 준비되셨죠? 네. 자 제가 최근에 이제 지방에 이제 미팅을 가서 검사했던 최근 정보입니다. 대전에서 뵌 분이고요. 50 대였던 것 같아요. 50대 좀 중후반 정도 되신 것 같은데 50 대 국악 활동 이렇게 국악으로 인제 이렇게 음악 활동을 하시는 여성분이신데요. 이분을 먼저 리조넌스의 분석을 먼저 했습니다. 쫙 했더니 여러분들 이제 아주 눈에 익으시죠? 5 가지 리조넌스 분석이 나왔는데 첫 번째 64%를 기록한 생물 에너지학적 밸런스가 깨져 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그냥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전체적인 세포 단위의 에너지가 떨어져 있어서 에너지학적 밸런스가 깨져 있다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죠. 게다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활동량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체력 범위를 넘어서 에너지 누수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뭘 보고 지금 이런 얘기 할까요? 맨 하단에 피트니스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피트니스와 에너지의 밸런스가 깨져 있다. 이 두 개를 연결하면 어떻습니까? 아, 뭔가 활동량이 많아. 그게 운동이든 아니면 지금 국악 활동하시니까 대외 활동하고 있는 그 에너지들이 내가 보유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피트니스가 선정됐을 거고 당연히 생물 에너지학적 밸런스가 깨져 있을 거라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영양 상태의 불균형이 보여요. 그래서 세포 에너지 부족 상태를 더 가중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걸 보고 지금 영양 상태가 불균형하다 이렇게 읽고 있을까요? 네, 맞아요. 디지털 뉴트리션. 네. 영양제, 디지털 뉴트리션 영양제를 처방하면 좋겠어요?"라고 헬리가 분석했다면 당연히 영양학적으로 조금 불균형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 요 세 가지 생물 에너지학 그리고 디지털 뉴트리션 그리고 피트니스가 선정되었다면 '아 이분은 뭔가 활동하고 있는 에너지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걸 뛰어넘어서 과로 상태구나. 근데 영양학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머지 두 개는 뭡니까? 파워 오브 3와 웰빙이 나왔어요. 자, 파워 오브 3 뭐였나요? 네,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아유르베다. 인도의 한의학이라고 하는 아유르베다에서는 건강 상태를 몸과 마음과 정신의 균형으로 두고 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몸과 마음과 신체 정신의 균형 상태가 깨져 있다고 보는 거죠. 웰빙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선정됐다는 얘기는 이분이 신체적으로만 문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의 정신의 균형까지도 지금 이런 상황들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영향을 주고 있구나라고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현재 리조넌스라고 하는 첫 번째 기초적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끝내지 않고 이분의 바크 플라워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자, 동일한 이분의 바크 플라워를 한번 분석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크 플라워는 우리가 갖고 있는 38가지의 부정적인 감정들만 체크를 해 줍니다. 그중에 이슈가 되는 5가지. 1등, 2등, 3등, 4등, 5등 하는 5가지 감정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자, 이분의 첫 번째 감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감정은 야생 장미가 나왔어요. 야생 장미라고 해서 여기 현재 상태라고 했더니 "활력을 상실했어요. 체념하고 있네요. 무관심하네요. 냉담합니다." 라고 단어가 써 있어요. 참 보통 우리가 이런 분들을 시니컬하다고 표현하거든요. 뭘 해도 막 열정적이지 않아요. 막 의욕적이지 않아요. "아휴 뭐 그런가 보지." 뭐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아휴 원래 그런 거야. 뭐 재미없어." 뭐 이런 분들인 거예요. 자, 이런 분의 감정이 가장 지금 현재 65%를 가장 큰 감정이 이렇게 냉담하고 시니컬한 왜 어떤 것들로 인해서 왜 삶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생활에 그냥 냉담한 마음이 들었을까? 요걸 한번 이제 고민하면서 그 고민 같이 나누면서 두 번째 감정을 살펴볼게요. 두 번째 감정은 레드 체스트넛. 예, 이게 좀 선정이 됐습니다. 레드 체스트넛 현재 상태를 읽어보니까 타인에 대한 자기 희생과 과장된 우려라고 써 있어요. 참 말이 쉽진 않네요. 그쵸? 조금 의역하면요. 걱정이 한가득 걱정 부자들한테 나타나는 감정이에요. 타인에 대해서 지나치게 막 걱정하고 우려하고 그래서 자기를 자꾸 갉아먹는 감정이지요. 보통 이런 분들은 자식들이나 부모나 형제 이렇게 가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걱정 자꾸 앞서서 하고요. 자꾸 우려를 표현하는 걸로 이 감정 소모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가족들이 뭐 행복하게 받아주면 되는데, '아 우리 엄마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걱정해 주네.' 그러면 좋은데, 대부분은 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걱정하지만 상대에서는 그걸 쪼끔 많이 부담스러워하거나 쪼금 거부하시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럼 다음 감정들을 살펴볼까요? 아, 두 가지 감정을 살펴봤더니 이분이 이런데, 또 다음 감정을 살펴보면 이유들이 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감정은 버드나무예요. 외로움과 씁쓸함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감정일까요? 첫 번째 나온 냉담한 마음과 연결되는 감정이에요. 누군가를 향해서 자꾸 원망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네요. 왜 사람들에게 원망을 보내고 있을까요? 네 번째 감정은 또 체념의 감정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첫 번째 나온 체념, 냉담과 연결되어 있죠. 왜 이분은 삶에 대한 열정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감정으로 꽉 차 있는 걸까요? 자, 다음 감정을 살펴볼게요. 다음 감정. 마지막 감정은 치커리가 나왔어요. 치커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상실에 대한 소유의 두려움과 통제와 강요하는 태도. 간섭하고 도움받을 걸 강요하고 타인의 삶을 막 결정하려고 애쓰다가 그들이 고마워하지 않아서 실망하는 마음이래요. 자, 종합해 볼까요? 치커리는 결국 사랑과 관심의 표현을 상대에게 걱정하고 간섭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 사람을 막 조종하는 걸 하시는 분들한테 나오는 감정이에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고마워. 나를 사랑해 줘서 너무너무 행복해."라고 할까요? "나한테 자꾸 잔소리하지 마. 나한테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참견하지 마."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쌓이면요, 나는 너무 그런 것들에 상처를 받고요, 원망하는 마음이 돼요. 자꾸 실망이 쌓이니까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씁쓸해. 외로워. 삶은 정말 재미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자, 여기까지 감정을 분석해 드렸는데요. 실제로 어떠신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맞아요. 저는 자식들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요, 포기했어요. 자식들도 인제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갈 길 가고 있고요. 다 자기 뜻대로 살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국악도 하고 있고 뭐 달리기도 마라톤도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만 마음속 깊숙이 무의식 안에서는 여전히 그 자식들을 걱정하고, 또 걱정하는 만큼 원망하고, 원망하는 만큼 슬프고, 그런 만큼 씁쓸하고, 삶이 그렇게 따뜻하고 즐겁지 않게 느끼는 거죠. 자, 그것 때문에 지금 신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네. 몸과 마음과 정신의 균형은 깨져 있고요. 그 고민들, 그 감정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늘 나의 에너지는 누수되고 있습니다. 윙 하고 해결되지 않는 감정들이니까요. 그런데 나는 그걸 이겨내겠다고 마라톤도 하고 있고 국악 활동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해결하기에는, 그 활동들을 하기에는 내 에너지는 계속 뭐 하고 있다고요? 누수하고 있어요. 윈. 그러니 전체적인 생체 에너지들이 떨어져 있는 거죠. 아마도 더 표현하진 않으셨지만 그것 때문에 몸의 불편감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은 수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운동하시고 나서 굉장히 뭐랄까 막 가볍고, 더 운동하고 나서 더 이렇게 몸이 뭔가 좀 더 좋아진 느낌보다는요, '아이고, 아이고 나 죽겠다.' 하면서 운동할 때마다 쓰러지신대요. 자, 그렇다면 운동이었을까요? 이분한테는 이 피트니스가 노동이었을까요? 네. 이 50대 이 대전 여성분은요, 마라톤 하는 게 몸에서 받아들일 때는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었던 거죠. 끊임없이 본인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그 갉아먹는 감정을 눈치채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분한테는 두 가지 해결책이 있지요. 마크 플라워를 통해서 디지털로 이 에센스를 처방을 받고요. 또 두 번째 핑크 어플로 가서 지금 나왔던 많은 것들, 생체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들,
그리고 피트니스 할 때 그냥 하지 않고 좀 에너지를 충전하면서 또 운동하고 나서의 어떻게 보면은 릴렉스를 시켜주는 피트니스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면서 몸을 잘 케어하는 것. 자, 그리고 뭡니까? 몸과 마음과 정신의 균형을 잡아주는 프로그램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힐리가 아주 중요한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두 번째, 두 번째 케이스를 알려드려 볼게요. 이어서 금산으로 넘어갔는데요. 금산에서 60 대였던 것 같아요. 수공예를 계속 작업을 오랫동안 하셔서 막 손목도 아프시고 팔꿈치도 아프시고 사실은 육체적 통증에 많이 괴로우신 분을 만났습니다. 당연히 뭔가 국소 자극 같은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면서 리저넌스를 분석했거든요. 자, 이번에 리저넌스 5가지 한번 볼까요? 미용 프로그램 나왔고요. 파워 오브 3, 또 피부가 나왔네요. 그리고 정신적 밸런스, 그리고 마지막 차크라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미용과 피부가 둘 다 나왔네요. 자, 이런 분들은 뭐 아주 뭐 직관적으로는 피부가 손상이 돼서 피부를 좀 재건시켜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수술을 받았다거나 어디 상처가 났다거나 뭐 두드러기가 났다거나 이렇게 피부가 손상되어 있는 분들도 미용이나 피부 프로그램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없는데 이분은 그런 거랑 상관없는 것 같은데 왜 미용과 피부가 나왔나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우리의 노화가 진행되는 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많이 설명드렸는데 의사들이 환자가 오면 처음에 어떤 걸 보고 딱 촉진합니까? 피부의 상태를 먼저 봅니다. 혈색이 좀 좋은지, 또 피부의 상태가 축축한지 건조한지, 발진 같은 것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건강들을 좀 이렇게 추측하거든요. 피부와 미용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60대 수공예 일을 하고 있는 이 여성분의 노화가 급격하게 현재 진행 중입니다라고 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노화가 어디서 왔을까라고 살펴보니까요. 파워 오브 3도 나왔고 정신적 밸런스도 나왔네요. 자, 어떤 거죠? 네, 맞습니다. 정신과 육체의 균형이 매우 깨져 있는 상태인 거죠. 이분은 육체 노동 때문에 아픈 상태라고 제가 생각했는데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급노화가 진행되고 있고 마지막 차크라. 차크라는 우리 신체와 외부의 에너지의 연결 통로죠. 이것들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 어때요? 신체의 기력이 에너지가 흡수가 되지 않으면서 통증이나 불편감이 일어날 수 있고 염증들, 괴사들, 세포의 괴사들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이분은 그렇다면 정신적인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고 그걸 통해서 노화를 좀 막고 차크라를 통해서 신체와 에너지의 균형을 찾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겠구나라고 리저넌스 분석을 통해서는 이해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의 그렇다면 이 감정 상태는 정신적인 부분은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리저넌스 분석이 나온 걸까요? 다크플라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이분한테 첫 번째 나온 감정은요, 66%니까 사실은 강도가 좀 높은 편이죠. 네. 66% 나온, 바크플라워 에센스 이름은 로즈였어요. 극단적인 공황과 죽음의 공포와 같은 극단적인 감정이 써 있네요. 사실 바크플라워가 표현하는 38가지의 부정적인 감정 중에 이 로즈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굉장히 부정적인 에너지가 강한 상태의 에센스입니다. 그것이 66%까지 나왔다는 이야기는 이분의 감정 상태가 보이기는 굉장히 평온해 보였지만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죠.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괴롭게 만들고 있었나? 두 번째, 감정을 살펴볼게요. 두 번째 감정은 베들레헴의 별이라는 에센스가 선정되었어요. 예기치 않은 나쁜 소식이나 뜻밖의 달갑지 않은 사건 등 아주 충격을 받아서 후유증이 있는
트라우마 상태를 표현하죠. 아마도 이분이 급작스럽게 혹은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해결할 수 없는 트라우마를 겪게 한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이렇게 극단의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만들어낸 게 아닐까 추측하며 세 번째 감정을 살펴볼게요. 세 번째 감정은 자존심과 오만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이 단어를 가끔은 좀 오해하시는데요. 이 단어는 일종의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한테 나옵니다. 자기 신념이 아주 강해서 본인을 딱 붙잡고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어떨까요? 아마도 이 사람은 이렇게 극단의 감정에 처해 있고 트라우마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자기의 생각, 보통 얘기하는 정신줄을 꽉 붙잡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물제비꽃, 자존심과 오만이라는 단어에 감정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를 볼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리브. 네. 신체와 정신과 영혼의 극심한 소진 상태가 보입니다. 자, 이런 상태라면 뭡니까? 나는 트라우마에 놓여 있고 극단적인 공황 상태만큼의 괴로움에 놓여 있지만 그걸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감정들을 소진하다 보니 몸도 마음도 정신도 너무나 많이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 당연히 신체적인 통증과 불편감 있지 않겠습니까? 자, 마지막 감정을 살펴볼게요. 마지막 감정은 느릅나무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 마지막 느릅나무가 어쩌면 앞에 보여온 네 가지 감정을 모두 설명하는 원인일 수도 있어요. 삶에 대한 도전과 그로 인한 지나친 완벽주의에서 오는 절박감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마도 이분은 제가 금산에서 처음 뵀지만 정말 나의 삶을 잘 살아보고 싶고 멋지게 만들어 보고 싶은 열망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절박감이라는 감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감정적으로 매우 슬프고 아픈 트라우마 상태를 좀 겪고 있지만 절절하게 나의 삶을 안정적으로 꾸려가고 싶은 열망이 느껴지는 감정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5가지 감정을 해석해 드렸는데요. 우리 금산에서 만나 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저 불과 얼마 전에 우리 인제 집안에 아주 불행한 사건 사고들이 많았고 저도 최근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장기들을 다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기들을 손상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치료만 받고 저는 다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전 정말 잘 살고 싶어요. 저 아이들과 저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몸이 아파서 요즘에 너무 슬퍼요. 라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분의 마음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아마도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도 본인의 꿈과 희망을 놓지 않으려고 부단히 감정을 잡으면서 아마도 어마어마한 감정의 누수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분의 팔꿈치 통증은요, 단순히 물리치료를 받거나 몇 가지 소염제를 먹어서 해결할 수 있는 손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그 트라우마를 좀 해결하고 그리고 나의 삶에 대한 열정을 누군가한테 응원받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서적인 지지가 너무너무 필요한 상태였고요. 당연히 힐리 핑크 어플을 통해서 신체적인 에너지를 좀 충전해 드리고 또 수면에도 문제가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주무실 때 이 해결할 수 없는 감정 때문에 계속 윙 하고 돌고 있는 이 뇌파를 좀 편안하게 떨어뜨려 주는 수면 프로그램 또 아유르베다에서 하고 있는 파워 오브 3나 정신적 밸런스를 통해서 좌우측의 뇌 밸런스를 좀 유지하는 내가 내 의지로 정신줄을 잡는 것보다 또 힐링의 프로그램들로 조금 편안하게 마음을 좀 떨어뜨리고 새로운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안내 드렸어요. 제가 이런 분석을 하면서 덜어는 "쓰시면 좋아요."라고 얘기해 드릴 때도 있지만 덜어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꼭 쓰셨으면 좋겠어요."라고 제가 강조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이 두 번째 금산에서 뵀던 이 60대 여성분은 제가 '진심을 다해서 꼭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냈던 분입니다. 힐리가 너무너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몸은요, 단순히 신체적인 부분만 문제가 되지 않고 마음만 치료한다고 또 몸을 돌보지 않으면 빨리 회복될 수 없습니다. 몸과 마음은 완벽한 한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이 힐리를 통해서 한 번쯤 나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나 지금 마음이 어떻지? 약간 자존감이 떨어졌나? 그래서 나의 어떤 뭐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거나, 아니면 내 몸은 지금 어떻지? 나 지금 힘든가? 안 힘든가?' 평소에는 그런 것도 관심 못 갖고 그저 눈앞에 있는 일들을 해결하면서 살아왔을 텐데, 힐링을 갖고 '나 지금 뭐 필요하지?'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나를 사랑하고 나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중심에 힐리라는 매개체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힐리를 전달할 때 '아 이거 전달해서 제가 샀으면 좋겠다.' 혹은 '이거 전달해서 제가 확 좋아져서 마구마구 여러 사람들한테 막 알리고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힐리를 전할 때 이 사람이 이 힐리를 손에 쥐는 순간 인생을 돌아다보고 내 삶을 더 사랑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완벽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 번쯤 동의하신다면, 아마 이 전달력이 훨씬 더 진심 가득한, 또 이 전달력이 훨씬 더 행복한 전달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힐 바크 플라워와 리조넌스 공명 분석을 두 가지를 한번 더 해 보시는 경험도 앞으로 좀 쌓아 보셨으면 좋겠고요. 기회가 되면 요런 케이스들을 여러분께 실전적으로 더 설명해 드리는 시간도 계속해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 실제로 또 저랑 만나서 어떻게 보면 의논하고 싶기도 하고 의뢰하고 싶기도 하고 나는 도대체 그럼 뭔가요?'라고 물어보고 싶으신 분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매주 목요일 헬스데이가 있습니다. 네, 11시에 제가 늘 나와서 대기하고 있거든요. 누구든지 좋아요. 누구든지 오셔서 궁금한 것들, 혹은 여러분들이 의뢰하고 싶은 분들의 분석감, 이런 것들 주시면 제가 샘플처럼 여러분께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드리는 시간도 가질 거니까, 네, 목요일 날 앙트레블에서 또 더 많은 분들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